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2%대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그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인 과매도에 밸류에이션상 저가 매수의 요인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예금자의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오르면 이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9만 9천 달러 선도 넘어서면서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국 시간 오전 4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 오른 9만 9,05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오전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3 8단과 12단의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미국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정말 볼 테마들이 많습니다. 이 급등 테마까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또 소비자 심리지수 등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다 같이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이 기존의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매기가 이동하는 양상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엔비디아는 실적 실망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3% 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3.8%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유럽의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이 소식에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증권 발행 토큰이죠. 이 STO 법제화를 다시 한번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STO 테마도 오늘 장에서 장 초반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이 대북 정책의 키맨으로 불리는 알렉스 웡을 지명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전기연구원 한중탁 박사팀이 고분산성 CNT 파우더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 들려오게 되면서 CNT, 이 탄소 나노튜브 테마까지 새롭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증시 흐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오늘장 증시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1.57%가량 강하게 올라서면서 2,540선 순식간에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다시 한번 수급 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2.6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새 694선까지 지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좀 이번 주에는 700선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수급 집중해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약 890억 원어치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불을 켜준 가운데 우리 증시도 날아서 이렇게 동반 강세 보여주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시장의 상승 기회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께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희 전문가님 바로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요. 이 간밤 미증시 강세를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폭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좀 수급적인 변화도 있긴 한데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받는 걸까요? 네, 외인들이 좀 그 매도 브레이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매도를 조금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중심에 사실 있었던 그 기관들의 수량은 어디였냐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연기금이 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흐름, 지난 금요일과 지난주에도 좀 나왔었지만 금투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기간에 잡혀요. 약간 좀 아직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차익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빨간불로 강하게. 그래서 프로그램에 조금 흐름들이 좀 나고 있다. 시장의 좀 반등 모멘텀 따라서 빠르게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이어서 오늘 아침에 장 초반 외인들은 매도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코스피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 그림이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이 이틀째 금요일과 오늘까지 해서 양주체 순매수 중입니다. 네, 그 상황인데 수량도 꽤나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금투 쪽에서 많은 물량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다만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세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그림이라 좀 기대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빼먹고 있는 모습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코스피 2,500을 안착시킨 다음에 2,550 가면서 쭉 2,700까지 가고 2,700 돌파가 정말 중요한 흐름.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2,500포인트에 우선 안착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나왔었고 오늘 바로 또 이어갑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도 우선 700포인트 회복이 관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700포인트가 여기 라인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전저점 라인들 거의 해당합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안착 나오면은 바로 윗단계로 해서 730, 40, 750까지도 바로 열리게 됩니다. 되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트럼프 리스크 완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들. 자, 그리고 보면 또 오늘 2,000원 지주들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에코프로 막 급등 나오고 있고요. 계속 치고 갑니다. 보시면 제가 2,000원 지주들 이날 분명히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안 밀렸다. 리스크. IRA 법안 폐기 나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다?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아니다. 축소다. 오히려 뭡니까? 일론 머스크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IRA 법안 자체를. 어찌됐든 분위기는 뭐다? 최악인 경우는 뭐다? 일부 축소만 되는 거다. 보조금 축소가. 자, 그렇게 되면 사실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에 따른 불안감은 이미 다 나왔었기 때문에 심적인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 주주들은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그림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2,000원 주주들이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삼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문제될 거 없는 즐거운 월요일인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 좋은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코스피 전문가님 말대로 2,500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코스닥만이 좀 700선에 정확하게 좀 안착해주는 그런 회복하는 모습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의해서 이 증시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정말 많은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장이 좋을수록 요즘은 더더욱 테마 장세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크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엔터테인먼트와 대왕고래, 또 스페이스X, 조선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2일 금요일이죠. 이 지드래곤과 로제가 동시에 같은 날 좀 컴백을 해줬습니다. 이 엔터업계에 다시 한번 좀 광풍이 불고 있고요. 또 오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 산업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할 계획까지 현재 이번 주에 들어와 있는 모멘텀이고요. 또 조선업종도 내년 들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이게 5년 만에 한국, 중국 그 관광 장관들이랑 그 회담이 있었어. 회담을 할 거라 그래요. 기사를 보면요.
관광 장관 회담 한중 한한령 풀리나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한령이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좀 주말 내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은 여행 관련주들도 막 움직이고 엔터주 움직이고 뭔가 그 기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게임 관련 판호 관련해서 일전부터 제가 뭔가 분위기가 좀 풀리는 느낌이 난다. 뭔가 좀 교류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사실 YG엔터도 하나씩 보자면 엔터주들 급등이 좀 나왔다 빠지긴 하지만 추세상으로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좀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올라가는데 그 거래량이 일전이랑은 아예 달라요. 이게 누가 붙어 들어왔다는 거죠, 확실하게. 아래 보이시죠? 두꺼운 거.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 보시면 죽어있던 거래량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늘리면서 확 끄집어 올려집니다. 확대 보여드릴게요. 네. 거래량 보세요. 거래 대금. 자, 이런 상황이고 SN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 거래량이 좀 집중되면서 확 올라탔죠. 그러니까 외인들과 뭐 기관들도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야 이거 이제 풀리게 되면은 진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간에만 죽어 있었던 화장품주들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움직임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 재미없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나 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주가 가만히 있습니다. 한국콜로 보세요. 차트 완전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검색해보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화장품주들 뭔가 약간 좀 기회가 오는 건가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직 제가 이제 화장품주들 테마는 말씀 안 드렸지만 분명히 기회는 오고 있는 게 뭔가 분위기상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아직 중국에서 뭐 화장품 되게 잘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차트도 괜찮다는 거. 다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급등 테마는 화장품이라는 것도 먼저 팁을 드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도 같이 좀 붙어 있는데 오늘 화성밸브 급등이 좀 나왔고 뭐 태광이나 성강밴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죠. 지난금 21%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12%대였습니다. 그리고 코론 글로벌도 방향을 좀 돌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좀 진행이 좀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뭐 검사하기 위한 거, 확인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요 화성밸브가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데 전고점 자리가 많이 좀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자리를 과연 어떻게 잘 통과하고 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황 체크는 좀 더 해봐야겠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조선주랑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주들 보시면 HD현대 마린 그다음에 많이 올랐고요. 현대 미포 그리고 하나엔진, 하나오션 등이 좀 눈에 띄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들 보시면요. 많이 눌려 있다가 한번 눌렸어요. 갔다가 눌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다 돌파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엔진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도 같이 볼까요? 네. 돌파하는 거예요. 이거 차트 밑으로 꺾이는 차트가 아니라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래요. 여기에 이제 업황 살아나지 다시 한번 그 트럼프 2기 시작되면 뭐가 됩니까? 이슈몰이 다시 되겠죠. 조선 업황들 전체가. 그러면 내년 최소한 뭐다? 1월 20일인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2기 출범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슈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흐름이 또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바뀐 분위기죠. 시장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경제 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면은 그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성 스페이스 X 관련으로 보자면 뭐 YJ 링크 같은 경우가 반등이 있었고 HVM 있었고요. 이렇게 사명 등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이슈에 따라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요. 1월, 2월까지는 갈 겁니다. 이슈 자체가. 예.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정책, 뭐 자기 사단을 꾸며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한 마디씩 얘기가 나올 겁니다. 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그거 잘 보시고 차분하게 밀려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올 때마다 사두시는 게 좋아요. 뭐 YJ 링크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자리 나쁘지 않겠죠? 급등할 때 사지 마시고 좀 밑에 있을 때 그때 대응하셔가지고 나중에 급등할 때 파시자고요. 아시겠죠?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만 오늘 우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얼른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좀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기아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 상승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2.86%가량 올라서면서 57,600원에 거래 중인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이슈가 또다시 좀 나와줬었죠. 이 사실 전에 젠순왕 CEO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급업체로 이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거론을 했지만 삼성전자만 좀 쏙 빼놨던 게 참 좀 뭔가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HBM3 8단 그리고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조금은 사실은 좀 회의적인 게요. 사실 오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뭔가 된다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가 하나 다른 것 같아요. 젠슨 황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움직임들이 잘 있었고 그냥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로 이 내용으로 나온 것들에는 반응이 좀 없었지만 확실하게 이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움직임을 잘 나와주는데요. 12단 이슈입니다, HBM. 그래서 아마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 규모, 이제 세계 시가총 1위인가요? 기업의 오너가 쉽게 발언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 발언을 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삼성전자를 그간 꾸준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 대응을 좀 했고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림들. 이미 수익권으로 오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분할 매수 사인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는 건데 납품은 사실 이제 기정 사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건 걱정할 게 없고요. 우선은 6만 원 회복 보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주 빠르게. 좀 빨리 올려친다면 이번 주 안으로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장에 좀 별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분위기상 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조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환율이 있긴 하지만 환율 부분이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환율이 조금만 안정되면서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 꽤나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도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들어오는 모습도 꽤나 긍정적이고 바닥에서 돌려치는 모습 코스피 주장으로 봤을 때도 아직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종목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이제 엔솔 같은 경우 현재 4%대고요. 에코프로 라인들 잠깐 살펴보자면 6%, BM이 5% 가까운 모습들, SCDI도 4%대인데 SCDI 이슈도 있고 엔솔 이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요. 진짜 중요한 이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 트럼프 리스크 자체에 대한 해소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얻어 터진 상황에서 그 해소가 지금 뭐예요?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폐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하원의 통과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됩니까? 그냥 보조금 축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축소하자. 그래도 우리 이거 무조건 폐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좀 합의 보자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재가 있나요? 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축소인 것뿐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 거고 국내 기관과 외인들이 2차전지주들에 좀 집중하는 흐름도 왜 그런지 고민하시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인 주가의 재반등 자체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올해 연말 기점으로 해서 아마 보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랠리일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 2차전지주들은 꽤나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어요. 종목들이 원체 다 양호한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중심도 좋지만 오늘 2차전지주들과 대형 IT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장의 추가적인 흐름을 조금 기대해보고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그 적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왜 이 종목이 첫 번째인지 알 것 같습니다. 효성 TNC 나와줬습니다. 30만 1,700원 현재 주가 대비 다소 좀 비싸게 사셨네요. 13%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효성 TNC입니다. 5.62%가량 강하게 내려서게 되면서 벌써 20만 원 좀 초반선까지 밀려난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지난 금요일에 이 효성 TNC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하고 있다는 그런 검토 소식 들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잖아요. 참 어느 곳에서는 이 주주 환원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역행하는 그런 기운이 돌고 있네요. 네, 효성화학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효성화학의 영업이익 부분과 영업이익률 보면요. 죄다 이제 아래 마이너스 있어요. 요거 이제 NH투자증권 겁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이런 회사를 인수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 불안한 거죠.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약간의 좀 불확실성, 재무구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제 30만 원이신데 충분히 살 수 있으셨던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사는 거는 누구나 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효성화학을 인수하지 않으면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거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이걸 이 타이밍에 인수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미래가치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성장을 보고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대금 자체도 상당히 조금 적은 편도 아니고요. 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효성 TNC에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87억이다. 이런 또 기사들이 짧게 있네요. 좀 더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상장사들 그 나쁜 유행 중에 하나가 인수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이게 3자 배송 유상증자면 상관이 없어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거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냅다 후들여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조금 겁을 많이 드시는 거지. 돈 없잖아. 어떻게 인수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돈 찍어낼 거야? 니들 또? 약간 이런 또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또는 아니고 돈 찍어낼까? 다른 회사들처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바닥 라인에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정말 죄송하지만 하락의 끝이 어딘지 아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트 상황으로도 펼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닥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저점 자리 이탈에 대한 부분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차트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저기 바닥 자리 보이는 게 여기가 있네요. 여기 자리가 가격적으로 17만 5천 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뭐 손절의 의미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바닥 확인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회사에서 무언가 꺼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유상증자 할까 뭐 할까 모르겠지만 뭐 시비 발행을 한다거나 뭔가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던, 삼자 배정을 하던,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방향이 달라지겠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팍 터질 거고요. 삼자 배정은 반등을 주긴 할 겁니다. 예, 일시적이지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럴 건데 어떤 자금을 확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 그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어서 당장에 있어서는 단가 낮추는 전략은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연말 지나고 내년 초까지 좀 상황 보고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티웨이 항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원에 10% 주셨고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티웨이 항공. 현재 2.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덧 3,000선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의 15일에서 30일로 약 2배가량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실제로 좀 이 중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2주간의 여행사 매출이 정말 크게 늘었더라고요. 항공주도 좀 마찬가지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항공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저 방송에서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IDT도 많이 오르네요. 아시아나항공도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주가 정말 많이 갔어요. 네. 이거 어쨌든 그렇고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돌려 세울 거예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매수가 3,600원이세요. 좀 높긴 하네요. 아이고야, 이거는 조심해야 될 자리에 어떻게 딱 사셨네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거의 목전에 딱 두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96,000 갔다 97,000 갔나 그러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항상 매수를 하시기 전에 이런 자리들 있으면은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은 개인분들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보질 마요. 다른 거 봐요. 다른 거 보시라고. 이런 자리는 항상 터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터져. 그러니까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상관이 없어. 그냥 터져.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 올라섰을 때는 그냥 보지. 매번 상담을 해드리지만 똑같아 이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하셨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는 거. 이제 사야지. 이제 티웨이항공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티웨이항공을 사시고 단가를 낮춰주세요. 비중은 맥스 20%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춰주시면 단가가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3,000원대, 뭐 3,300원대까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가볍게 급등 나올 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떨어질 때마다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단가 낮춰주시고요. 낮추시다가 매수가가 딱 온다 하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잘 사셨고 다음부터는 너무 급등할 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브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00원 또 10%의 비중인데요. 뉴럴링크 관련주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아직까지도 견조할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로브스타 현재 흐름 2.95%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면서 22,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문제는 이 매수 단가가 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매수 지점이 올해 약 3월 이전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때까지 언제까지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35,000원대 매수 들어가셨고 거의 36,000원이시네요. 약 여기 가격입니다. 언제 사셨나? 똑같아요.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꼭지에 또 사신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꼭지.
아까랑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차트가 그래도 좀 나와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자, 보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크게 하락했던 자리인데 요거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봉인데요. 요건 요렇게 보십시다. 두 번 이렇게 여기서 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비중은 10% 다행입니다. 매수가가 여기 있으세요. 약 여기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이거 라인상으로 걸리는 구간이 3만 원짜리. 자, 3만 원짜리까지는 반등은 기다리면 올 겁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약간 걸려도 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 거고 3만 원부터 해서 여기 라인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사신 만큼 더 사시게 되면은 단가는 3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실 겁니다. 떨어지실 건데 가능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리부터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네. 단가 얼마인지 그냥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면 지금이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고 여기서 올려치면 3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부스타는 현재 가격부터 해서는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고 시간 한 내년 초까지 해서 보시면 3만 원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 빡 터져버리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리소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0원 그리고 10%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그린 리소스입니다. 약 3.99%, 4% 가까이 좀 크게 급등하고 있네요. 13,5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또 11월 24일이 좀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좀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을 딱 열어보면요. 요게 매수하셨던 자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바닥이 한번 있었고 여기서 약간 횡보하다가 깨지기 시작했던 약간 그런 근처의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22,000원, 3,000원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불안한. 전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에 탁. 그리고 나서 22,000원 되나?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중은 10%세요. 근데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면 신저가에서 딱히 더 이상 빠지기도 제한적이에요.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기서부터 해서는 돌려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은 조금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매수가 도달하잖아요. 예를 들어 3,000원, 4,000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잘 못 갈 거예요. 네, 왔다 갔다. 그때 고민하실 거야. 이게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지지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까지 오는 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후부터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홀딩하시면 매수가는 옵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으로는 차트 바닥은 좀 보였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방향 잡으셔야 되고요. 단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낮추실지 여부는. 그래서 낮추신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한 번 더 조금 더 매수해보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매수가는 1,000원 그리고 35%의 비중 주셨는데요. 바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3.8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923원. 일단은 이 좀 매수가 밑으로 밀린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좀 4% 이상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보시죠. 1,000원. 네, 1,000원. 매수 단가가 완전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올려치는 거 보고서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히 문제가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나쁜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누구나 덤빌 만한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돌리질 못하고 있어요. 약간 좀 힘을 못 받네요. 확대해봐도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저점 자체를 또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나? 여기랑 걸리긴 하네요. 이거 여기까지 갈 겁니다. 확대 좀 해볼게요. 여기 맞네요. 여기가 1,000원 후반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1,000원 후반대 이 정도. 그때 보시고 정리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잘 보시면 거래가 많이 동반돼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동반 이 거래량 자체 돌파하는 게 나와주면서 가져야 되고요. 가져야 되고. 근데 이게 1,100원만 가기 시작하면은 여기 쭉쭉 쌓여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되게 천천히 떨어졌어요. 빨리 떨어지면 빨리 가고요. 천천히 떨어지면 또 천천히 올라가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돌려 세우는 그림은 나왔는데 되게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줄 건데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러다가 이슈 바꿔서 한번 쫙 갈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떨어질걸요?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고. 우선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이슈가 진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그림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보시고 수익권에 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전략이거나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자이엘 보겠습니다. 현재의 매수가가 5,300원에 15%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그림 바로 봐야겠죠. 현재 오상자이엘 주가입니다. 1.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역시나 좀 매수가가 많이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조금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자, 오상자이엘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차트 대응을 하실 때 최근 한 몇 년치 차트를 펼쳐봐 주시면 좋아요. 주봉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런 그림이 진짜 변치 않고 나와요. 진짜 변치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냥 얼추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안 합니다. 약간 이런 식 고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바닥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이게 밑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시점 포인트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저점 바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는 돌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고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우선 흐름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차트 보면은 매수가 여기란 말이에요. 비중이 높으세요. 최근 2년인가요? 거의 3년 정도 2년 차트 보시면 고점도 거의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거의 꼭지만 연결한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당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정도예요. 이제 이슈가 확 붙으면서 이제 가주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시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갈 수 있게 시장 좋아지면 어찌 됐든 간에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리는 그림, 완만한 곡선으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그게 뭘 의미해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을 인지하고 매수하는 쪽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전체 흐름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계속 뭐다? 네, 흘러내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 사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8월에 사신 건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많은 매물 거래 대금을 어떻게 지금 상황에 돌파할 거냐고. 추세도 지금 역행하고 있는데 저거 정리 이 물량 이거 꽉 차 있어요. 이 물량 매물표 꽉 차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종목 가지고 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돼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많은 물량 돈을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 단가를 어디까지 낮추셔야 되냐면 이거 4,500원 정도까지 낮추셔야 돼요. 단가를. 정말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그럼 4,500까지 낮추려면 40만큼보다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사야 돼요, 어쨌든. 네. 그러면 떨어지겠다. 네. 그 비중이 30% 이상까지 늘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기다리면 기회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 아직은 바닥 잡힌지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우선 그래서 이게 끝자락일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좀 봐야겠지만 바닥 확인되고 차트 돌리는 거 체크한 다음에 대응해야 되지 지금은 대응하기조차 너무 의미가 없어요. 네. 네.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실패한 투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혹시라도 기다리셨다가 돌리는 게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최소한 몇 개월 더 걸릴 겁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야지 이게 방향을 잡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네, 차트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옛날 똑같은 얘기인데 제발 급등 나오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아까 라인을 그었지만 뭐 이렇게 라인에서 차트가 이렇게 뾰쪽 여기만 사시라는 게 여기 사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유동적입니다. 평행한 라인에서 고점 뚫고 가서 여기 사지 마세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각선 라인을 그어봤을 때도 고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인상으로. 이 라인이 약간 틀어진 걸 뿐인 거야. 이걸 이렇게 눕히면 결국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뭐다? 이 라인의 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뭐다? 하면 안 된다니까. 저도 까딱하다 여기서 물려요. 선수들도 물리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거꾸로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 상황은 안 좋으니까 우선은 돌려 세우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P 시스템 기다리고 있습니다. 21,600원 또 20%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AP 시스템 2.8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6,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참 이 종목을 보면 요즘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종목이랄까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와주다가 올해는 조금 약간 작년부터 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매수하신 가격이 뭐 잘못됐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그렇죠? 크게 펼쳐보면은 이게 또 바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몇 바닥이야 이게? 더 뒤로 가볼까?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자리예요. 크게 보면은 한 뭐 네 번, 다섯 번 정도가 바닥이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게 흐르면서 깨졌던 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갈 그림이에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그래도 수익권으로 하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차트 이제 볼 줄 아시죠? 제가 이제 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차트 딱 이렇게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지워볼게요. 보세요.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어떤 그림이 들어와요? 이 라인에 대해서 여기 자리가 이 라인 자리가 지독한 저항 자리구나. 정말 지독한 저항 자리구나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라인이 매수 자리세요. 이 라인 매수 자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라인에 딱 걸쳐 있으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요. 살려고 할 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라인까지는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위에서 떨어질 때도 이 라인까지 떨어진다고요. 이 진짜 많이 겹쳐 있는 자리. 딱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 근처의 움직임이라는 거지. 21,000원, 22,000원, 23,000원 그 정도 사이. 이 라인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딱. 그러면 매수한 자리까지 뭐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해피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더라도 살짝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치면은 수익률이 플러스 5%, 10% 사이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야. 아니면 또 사람 간당간당하게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줄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서 있는데 매수해서 더 매수하기엔 비중이 너무 크신 거죠.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얘가 좀 안정권으로 가는 자리는 어디 보자. 17,000원대 이상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오늘 16,780원인데요. 17,000원대 정도까지만 올려치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단가를 낮춰보신 전략. 근데 낮춰줘도 크게 안 떨어질 거야. 그래서 저는 우선 그냥 그대로 홀딩하자. 어차피 매수한 자리까지 간다.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25,000원 그리고 20%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바로 저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금 시각 3.42% 역시나 좀 간밤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은 강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 1,26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하나마이크론 돌려 세우려면 좀 먼 길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주시나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꼬였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상증자 기준가 딱 보시면 나와 있어요. 유상증자도 잘 진행이 좀 됐고요. 그죠? 예, 잘 됐어요. 잘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항상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16,480원이에요. 유상증자를 하고 나잖아요. 하고 나면은 딱 끝나고 나면은 항상 몇 개월을 헤매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예요. 유상증자를 딱 했어. 그러면은 최소한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게는 2개월인데 2개월은 잘 못 봤고요. 보통 3, 4개월 이상은 헤매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약간 횡보하거나 약간 내려오거나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변하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무상증자도 그렇지만 특히 유상증자 물량들에 대해서 물량이 많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얘는요. 그 사람들이 이 단가인데 버티다가 뭐 하냐면은 못 참겠다 계속 정리를 해요. 그 계속 손절치고 나가는 물량이 소진되면서 정리가 되는 구간 자체가 끝나는 게 약 4개월 정도 저는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보통 이 4개월 좀 지나고 나면은 좀 안정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상증자 끝냈던 그 8월 말쯤 기점으로 잡고 여기서 대응을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3개월 차예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약간 좋아지면서 간다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올려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매수가가 저게 25,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전에 무상증자를 받으셔서 지금 떨어진 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자. 맞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유무상증자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저게 섞인 가격인지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혹시라도 다른 분들 참고하시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고 나서 단가가 바뀌었다면은 그런 부분도 적어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각설하고 우선 요 단가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저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아니면 올해 연말부터나 지금부터나 해서 이렇게 돌려 세울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이거는 단가 지금부터 낮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낮추신 다음에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치솟는 단기 금리가 좀 비상불이 켜졌는데요. FOMC 의사로 결과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대왕고래, 조선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계속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